자, 이어서 개장 전 보셔야 될 중요한 이슈 6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와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선 후보의 피격 소식도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의 이 매출 자체가 TSMC 또 제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의 움직임과 이번 주 17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을 겁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하나씩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소식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공화당 이 대표 자체가 유세 중에 피격을 받았는데요. 귀에 피를 흘리면서 이번에 긴급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일단 안전하다고 밝힌 가운데 범인도 잡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8개 분기 만에 TSMC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달 말에 확정 실적을 발표되게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의 수출 단가가 역대 최고치까지 뛰어올랐는데요. 한 대당 25,224달러까지 오르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와 상용차의 수출 증가가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2021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회복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던 소식인데요. 30조 원의 잭팟이 터질 수 있을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17일에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68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한양증권 주인이 바뀔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KCGI, LX, 우리금융 등이 인수 후보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뉴욕 증시 마치고 나서 이 주말 중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을지 영향력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 야외 유세 도중에 그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리면서 경호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긴급하게 대피를 했고요. 다행히 총알이 스쳐 지나가서 현재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미국 정치권은 정치폭력 행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라든지 배후가 파악이 될 경우에는 크게 대선에도 파장을 미칠 만한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연설 가운데 6시 10분쯤에 갑자기 총소리가 여러 발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뒤를 만진 직후에 발언대 밑으로 급하게 몸을 숙였고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단 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어디서 총격범이 쓰러졌다라는 그런 비명들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호원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기도 했고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면서 USA를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하에 비트코인이 잠시 뛰어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이 11월에 상당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피격 사건 역시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이 뉴욕 증시 마치고 그러니까 주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말쯤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과 함께 반도체 사업부 매출이 2년 만에 대만 TSMC의 매출을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한파로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2022년 3분기 TSMC에 내준 이후에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TSMC에게 밀렸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8개 분기 만에 추월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제시한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 전망치는 최저 27조 원부터 최고 28조 8천억 원까지 사이에 걸쳐 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TSMC를 보시면 28조 5천억 원 정도기 때문에 이번에 추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업황 회복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TSMC가 독점하고 있는 AI 칩을 수주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향방에도 큰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판매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판매 단가는 어떨까요? 이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차량인 전기차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한 대 수출 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자동차 한 대당 수출 단가는 25,224달러로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 수출 단가는 국내 생산된 자동차가 해외에서 얼마나 제값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산 자동차의 제품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친환경차,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단가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수출 단가는 꾸준하게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상반기 16,685달러에 불과했던 수출 단가가 2020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후에는 3년간 연평균 2.8%씩 단가가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전기차 수출 자체는 좀 줄긴 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상용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좋게 되면서 수출 단가가 크게 올라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자동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각각 0.04% 그리고 0.03%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공급 우려와 서울과 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에 대한 동반 상승 영향에 실수요층의 매수 심리도 자극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7월 둘째 주 수도권 매매가의 주요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개별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수도권 모든 개별 지역에서 하락 지역 없이 고르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층이 하반기쯤에는 상승 전망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건설주들이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될지 이 주식시장에서도 함께 영향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기대되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부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4기 수주전에서 한국 측의 팀코리아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합 중입니다. 일단 이르면 오는 17일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국과 프랑스 가운데 어느 쪽과 손을 잡을지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협 결과 발표는 그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도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체코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와 테멜린, 이 지역에 각각 1.2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만 최소 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더욱더 크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한국은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 대우건설과 포함해서 팀코리아를 결성해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우협 대상자 선정 조건에는 가격과 기술 조건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원전업계에서는 이번에 체코 잭팟을 터뜨리게 된다면 한국형의 원전 수출 쾌거를 15년 만에 이룬다는 그런 분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됐을 때는 그 외 국가들까지 크게 원전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뉴스인데요.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서전기전, BHI, 한전기술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도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한양증권의 경영권 매각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성사된다면 한양증권의 주인은 1956년 창립한 지 68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는 사모펀드 운영사 KCGI 그리고 LX그룹, 우리금융그룹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이런 사들과 접촉해서 한양증권의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각 작업은 초기 단계지만 일부 인수 후보와는 구체적인 가격과 인수 구조까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증권은 국내 증권사들 가운데 자기 자본 규모 30위권의 증권사기도 하고요. 채권 운용과 IB 분야에 강점이 있는 강소 증권사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 가운데서는 KCGI가 현재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한국포스증권을 품고 10년 만에 증권업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 역시나 한양그룹에 대한 인수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양증권 시간에서 함께 3% 정도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매각 이야기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흘러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한양증권이 증권사들 가운데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의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증권에 대한 매각 소식들까지 꾸준하게 팔로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